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ETF 투자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투자와 경제 서적을 읽으면서 제가 ETF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ETF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다는 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강흥보지음 한스미디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ETF 투자의 신과 함께하는 투자를 경험하라. 결코 잃지 않는 투자로 부의 흐름을 정복하라 라고 하네요. ETF는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ETF 기본 개념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투자 성향과 상황별 백전백승 투자 전략이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ETF 트렌드 분석에도 좋은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유망 ETF 종목까지 공개하고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책 한 권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용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도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OECD의 우리 노후 생활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를 가정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투자금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가지고 제 시황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초심을 지키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따라하지 않습니다. 첫 수익에 생긴 자신감으로 무리하게 돈을 더 끌어와 고위험 상품인 레버리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한 번에 큰 수익을 보려고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다 한두 번 어긋나는 시황에 몰리면서 손실을 봅니다. 이런 사례를 지켜보면서 시장 정보나 시황 적중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투자자의 내공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투자를 해도 투자 심리를 잡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부터 저희 정시 분석 능력을 어떻게 ETF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고, 전 세계의 ETF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투자자 대안인 ETF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2008년에는 ETF 방송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열정과 어떤 노력에 감탄하면서 제가 읽었거든요, 이 책을. 자, 리치 캠프를 방송했고요. 이 리치 캠프는 ETF 전문 방송으로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때 2008년 당시에 리치 캠프 방송 누적 다운로드 수가 400만 건에 이르고 3개월의 리치 캠프에서 정보를 얻어 ETF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투자금이 200억 가량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ETF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2016년 ETF 반자동 매매 프로그램인 메이크머니 알고리즘 시스템이 창조경제 소프트웨어 R&D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시장에 선보였다고 하네요. 자, 투자는 김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김장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울 것 같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접하고 김치는 매일 먹는 것이지만 막상 하려고 보면 좀 어렵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쉬울 수 있지만 막상 초보자가 김장에 도전하려고 하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속재료들의 적절한 비율 맞추기, 꼼꼼한 밑작업, 익기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투자는 자신의 투자 여건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나이, 경제적 여력, 가정에서의 위치, 이 세 가지를 통해 나의 투자 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과정에서도 내공 있는 투자 심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투입 자금,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시장에는 여러 금융상품이 나와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큰 자금을 마음 편하게 투자해 우수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오직 ETF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ETF 투자의 신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필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저는 명쾌한 해답을 얻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백세 시대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노후 자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큰 주제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30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고 합니다. 자, 21세기에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 희소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과 나노 등 생명공학 기술이 상용화되면 100세,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들의 발전을 차치하더라도 100세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여자의 기대 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세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그만큼 생활에 필요한 어떤 병원들, 그 질병, 질환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본, 프랑스를 제치고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90세를 넘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남성의 기대 수명도 84세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0년에 여성 84.2세, 남성 77.1세에서 각각 6.6세, 6.9세 증가한 것으로 2030년이 되면 한국이 최장수국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높아진 기대 수명과 고령화로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의 고령화와 속도를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연금 설계 등 노후 대책의 패러다임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청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1인 기준 월 145만 원이며 최저 생활비는 월 104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평균 88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시대에 알맞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금 체계 변화는 물론 개개인의 노후 대책 수립에도 핵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 OECD에서 1위라고 합니다. 현재 국가가 시행하는 기초연금은 정해진 소득 수준 이하 기준 단독 가구 137만 원, 부부 가구 219만 2천 원의 미만인 사람에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타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가가 보전하는 이 금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40만 4,019원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적은 액수죠. 이 금액으로 의식주를 모두 보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싶지만 이미 많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부단히도 힘들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빈곤층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빈곤층의 노인 대부분의 노인은 청장년 시기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삶을 사는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다가 노인이 된 후 급격하게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노후 대책, 노후 준비라는 말 자체가 쓰인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빈곤층의 노인 대부분의 노인은 은퇴 직전까지 자신들의 자산을 자식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모두 쏟아붓느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퇴 이후 자신이 가진 자산은 없는데 반해 연장된 수명으로 길어진 노후를 유지하지 못해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급격하게 빈곤으로 추락하고 전락한다고 합니다.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던 이전 시대와 달리 지금은 지속적인 경기 둔화로 청년층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이렇듯 다음 세대의 부양 부족이 노년기의 가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문화적, 정신, 사회적 요인들과 제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생의 후반기에 빈곤이 처하는 경우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노후 대비의 유무가 노인의 빈곤을 좌우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은퇴 후 은퇴금으로 쉽게 선택하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집이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포화된 치열한 치킨 게임으로 내리막길을 걸은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섣부른 창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은퇴 이후의 실패는 좀처럼 더 재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수반되는 노인 빈곤의 문제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즐기며 살아가려면 현재 평범한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장의 즐거움과 경제적 윤택함을 양보하며 저축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100세까지만 살아도 은퇴 후 7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인 은퇴 후 가용시간은 108,463시간이라고 하네요. 은퇴 후 일상적인 수면, 식사 등의 시간을 제외하면 개인에게 무려 10만 시간이 넘는 꼬박 12년이 가까운 남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우리 은퇴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아진 수면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 가용시간은 점점 더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10바퀴를 돌을 수 있고 영화 5만 편을 볼 수 있으며 50분짜리 레슨을 12만 번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돈에 허덕이지 않고 행복하게 여유롭게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2명 중 1명은 빈곤층인 이 무시무시한 확률 게임에서 이겨서 말입니다. 그렇게 2명 중에 1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은퇴와 노년의 빈곤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은퇴와 맞물리는 계층 파산을 막기 위한 연구도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1부를 마치고 다음에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ETF 투자의 신,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소중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꼭 이 책을 한번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추천드립니다. ETF 투자의 신, 강흥보 지음, 한스미디에서 나온 책이고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많은 시간, 그리고 그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게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부에서 다시 또 소중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